네, 시청자 여러분, 필승! 안녕하십니까. 머니왕 3부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여기가 필승 전략이 너무나도 필요한 순간이에요. 사실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이요, 이렇게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서학개미 다 어디로 갔나, 지금 뭐 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주식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조금은 쉬어갔기 때문일까요? 거래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한 달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달 너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렵고 힘들었던 5월이었는데요. 이 5월을 가장 누구보다 나이스하게 잘 보내신 분이 바로 제 옆에 계십니다. 우리 5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이신데요. 우리 공명 정지우 위원 함께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 힘든 장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은 그 굳건한 수익률을 지켰던 건지 그 꿀팁을 얻어가시면 꼭꼭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스트 어드바이저에게 내 종목을 좀 상담받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렇다면 저희 쪽으로 전화나 문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1786-1022번, 01786-1023번 두 대 활짝 열어놓겠고요. 문자로도 가능하죠. 013-3366-8288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꼭꼭 문자도 많이 보내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먼저 연락 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기 때문에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수화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으로도 좀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가 있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공명 정지우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가 좀 더 가깝게 소통하실 수 있는 그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 QR코드도 함께하고 있으시죠? 휴대폰 여시고 카메라 켜신 다음에 딱 갖다 대시면 우리 공명정지위원 바로 만나보실 수 있는 링크 접속 가능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참여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낌없이 준비했어요. 무료 방송 또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주제를 보니까 가슴이 떨리는 주제입니다. 인생 역전, 승부주를 포착하라. 싹쓸이 기법 대공개. 여러분, 오늘 대공개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이 주말에 펼쳐지는 꿀팁 꼭 쓸어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머니왕 3부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제 옆에 계시네요. 5월의 베스트 어드바이저 공명 정지우 위원 소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뭔가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만나 뵙는 게.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어요? 예, 너무 잘 지냈어요. 5월 베스트 어드바이저라고 예. 하셨으니까 이런 장 속에서 그 원칙 있는 투자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너무 궁금해지거든요. 우리 시청자분께도 안부 인사와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주세요. 일단 제가 이제 5월달 굉장히 주목했던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역시 이제 베스트 어드바이저로 이제 등록이 됐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5월달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6월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6월달에는 어떤 업종과 테마군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좀 분석을 해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5월달에 핫했던 게 지금 이제 원전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나타났죠. 원전주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 굉장히 핫한 랠리가 나왔는데요. 그런데 두산중공업이 그렇게 강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역시 수급에 숨어 있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이미 유상증자를 하기 전에 잔뜩 매집이 이뤄진 상태다 보니까 그만큼 연기금은 단기 투자의 성격이 아니죠. 그만큼 투자의 관점으로 좀 중장기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역시 두산중공업이 핫한 안정적인 랠리가 나왔죠.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두산중공업을 방문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은 기업이다 보니까 아직도 뭐 두산중공업 연기금 쪽에서 뭐 대량 매도 움직임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대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좀 과일권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원전주들 단기 과일권 너무 추격하지 마시고 향후 조정 받을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에 또 주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역시 좀 더 강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8만전자를 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죠.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가 이 빅테크 관련주들이 좀 랠리가 이뤄졌습니다. 그 이유가 미국 고용 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이제 골디락스 경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미국과 국채 수익률,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1.6%대 이상을 상회하다가 이제 1.5%대 초중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급락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호재인데 다음 주가 또 중요합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4월 달에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는데요. 이 기저효과 때문에 상회를 하고 나서 이제 5월 달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하게 되면 고용 호재 그리고 물가 지표 호재 랠리가 나올 수도 있죠. 그만큼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MSCI 선진국 지수의 우리나라 이제 편입 여부가 이제 10일 전후로 해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MSCI 선진국 지수까지 편입이 되면 완전히 날개를 나는 거죠. 이런 이 선진국 지수 편입 호재 여부가요. 거의 우리나라 통일 여부 이 부분의 호재랑 거의 맞먹는다 뭐 이런 썰도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대신 안 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확률은 높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미국의 골디락스 경제에 초점 맞추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반도체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례로 예전에 1998년 역시 브로드밴드, 인터넷 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상승세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 역시 반도체와 특히 스마트폰 쪽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역시 또 반도체 자동차가 앞으로 큰 이슈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앞으로 중요한 건 이 6월장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조금 더 유효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자, 5월 베스트 어드바이저와 함께 6월을 전망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꼭 놓치지 마세요. 저희는 공명 정지우위원과 어떻게 하면은 좋은 종목들을 싹쓸이할 수 있을지 그 비법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쓰리쓰리 마쓰리 정말 제 계좌에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종목들만 내 눈에 콕콕 박혀서 매수하게 해주시고 좋은 가격에 매도하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주문 외우고 싶죠. 그렇다면 이 싹쓸이 기법이 필요하신 순간입니다.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지우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싹쓸이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그 기법 너무너무 저희 쪽으로 탑재하고 싶거든요. 바로 알려주세요. 예, 제가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이렇게 제 좀 기법 내용을 정의를 좀 했는데요. 이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정의는요. 역시 바닥에서 좋은 종목들, 투자할 만한 기업들을 싹쓸이 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이름을 내렸습니다. 그만큼 이 바닥 싹쓸이 주식 투자법 오늘 제가 파트 1, 1강으로 좀 준비를 해볼 만한 게 이 721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역시 이 721선 근접시 돌파를 주목하라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작년도에 카카오 같은 경우 이제 2020년 3월 19일 날 721선을 근접을 했던 위치였었고요. 삼성 SDI 2020년도 3월 19일 날 721선 근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들어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죠. 이 대부 시스터즈 같은 경우 쿠키런 킹덤으로 굉장히 실적이 대박이 났는데요. 국내에서 매출 비중이 한 75%, 80% 가까이 됩니다. 국내에서 대박이 터져도 이렇게 대박이 터집니다. 2020년 11월 30일 돌파를 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액션 스퀘어,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기업인데요. 2021년도 3월 12일 날 4월 20일 돌파가 이뤄지면서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공통적인 부분이 역시 굉장히 대박의 또 기준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제가 또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카카오 같은 경우 2020년 3월 19일 날 제가 이 721선 부근, 이 빨간색 라인선인데요. 제가 좀 굵게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잘 보이게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721선 대세 상승의 기준점, 3년 정도의 주가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정도 바닥에 이제 근접을 할 때는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는 거. 그렇죠. 무엇보다 이제 지수 같은 경우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721선은 아니지만 720주선을 터치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지수가 바닥을 시현하고 좀 올라갔죠. 이번에 코로나 위기 터질 때도 이런 종목들도 그렇지만 지수도 720주선 이하로 내려올 때 그럴 때 최저 바닥에 매수 기회가 생겼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꽤 많이 올라왔죠. 일단 하반기 카카오뱅크 상장 기대감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아직 재료들이 남아있지만 무엇보다 최근 들어 이제 액면 분할을 통해서 주가가 일단 좀 어떻게 보면 좀 내려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간다 못 간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바닥이 지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투자는 하지 않는다. 대신 향후 조정을 받을 때는 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는 있겠죠. 뭐 내수 시장에서 디지털화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를 지금 꽉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뭐 카카오톡 사용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이 카카오는 굉장히 다양한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20선 근접시 집중 기회를 노려라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삼성 SDI라는 종목인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여기죠. 2020년도 3월 19일 날 역시 720에선을 하회하면서 바닥을 시현했죠. 그때 매수 기회를 노리신 분들은 아직도 벌써 한 4배 가까이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3배에서 4배 정도 되죠. 그만큼 이 삼성 SDI 같은 경우도 2차 전지 배터리 업체 중에선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 역시 전고체 전지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 삼성 SDI에서 생산을 하겠죠. 그 대신 삼성전자에서 아마 기술력은 특허는 보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삼성 SDI도 721선 근접 시 매수 기회를 노려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고요. 앞으로 추가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상승 기조로 생각은 하지만 역시 이 종목도 지금 721선 부근은 지나 있기 때문에 매수권, 바닥권은 좀 지났다라는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향후 또 충분한 조정을 받을 시에는 저가 매수 기회는 노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SDI 카카오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세 번째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굉장히 핫한 종목인데요. 역시 데보시스즈 같은 경우도 이때죠. 2020년도 11월 달 이때 묵고리 대양선일봉이 나오면서 대박이 터졌죠. 지금 그때 당시 만원대 초반대인데요. 지금 16만원 뭐 10배 이상 올라갔죠. 이 데보시스터즈 같은 경우 이때 바닥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습니다. 사상 최대 거래량이죠. 그래서 항상 저는 721선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된다. 그런데 이런 인기 게임이 뭔가 핫하다. 그럼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데보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지금은 바닥권은 좀 지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많이 선반영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닥을 찾는 부분 이렇게 721선과 밀집 국면, 사상 최대 거래량 그리고 이렇게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이럴 때를 주목하시면 좋은 기회를 또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보시스터즈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그리고 오늘 파트 1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요. 역시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이 사상 최대 거래량이 이때 시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차트를 보면 721선을 돌파했던 시점은 여기였었죠. 그리고 여기였었고요. 이때 MACD 같은 경우가 빨갛게 이렇게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2020년도, 21년도 4월 달이죠. 그때 당시 모든 보조 지표들이 파라볼릭도 상승 기조 이렇게 전환되고 있죠.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밀집 국면이었죠. 그리고 MACD 같은 경우도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 밑에 보시게 되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는데요. 이 스토캐스틱 지표는 좀 변동성 지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투자 심리도가 침체권에 있느냐 살아나느냐 50 이상으로 침체권에 있을 때보다 50 이상으로 살아날 때가 중요한 거죠. 그만큼 여기서 상한가를 시현하고 나서 조정받고 쭉 랠리가 나왔는데
이때 아래 윗골이 대음선이 나왔던 2021년도 5월달 같은 경우는요. 일단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가 열린다라는 관점에서 단기 과일권에서 급하게 재료가 나오다 보니까 한번 급등을 했다가 내려온 거지 상투신호로가 볼 수가 없겠죠. 본재료는 이제 8월 달에 신작이 출시될 예정이다 보니까 역시 여름철까지도 역시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데브 시스터즈를 비롯해서 액션 스퀘어를 비롯해서 이렇게 단기 게임 업종이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게임이 핫하게 실적이 단기간에 급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급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게임 업종은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아하는 업종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시장 규모가 요즘에 SM이라든지 빅히트 같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상승세가 좀 이어졌죠. 근데 그런 기업들의 실적을 시가총액 좀 합쳐도 거의 NC소프트 하나에 이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만큼 일단 시장 규모가 게임 시장이 특히 국내를 비롯해서 특히 해외 쪽에 몇십 배 가까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해외 쪽에 진출하는 게임 회사들은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액션 스퀘어 721선은 21년도 4월 달에 가 있었다. 거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지금 100% 이상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일단 옆에 있는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아마 물어보겠죠. 너는 주식 투자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러면 대부분 돌아오는 답은 나는 바닥에서 잘 사서 지금 수익률을 많이 올리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석적인 부분이겠죠. 그래서 파트 1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가서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싹쓸이기법 4박자를 주목해라. 아까 721선 돌파 거래량 급증 주목하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런데 두 번째로 20개월 이평선 돌파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가 굉장히 본격 상승 전환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5일선 회복시를 주목하라. 이 5일선 첫 회복하는 날이 역시 본격적으로 이제 바닥에서 상승 전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5일선 회복시를 또 주목하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스토캐스틱 지표 50 이상으로 올라올 때를 주목하라.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또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네 개를 빼놓지 않고 접근을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거의 완벽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부가적인 또 부분도 있겠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4개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제 제가 먼저 설명드릴 종목이 이 화신을 먼저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화신을 작년도 12월 달부터 굉장히 좀 좋아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화신을 모르면 정주를 논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까지 농담 섞인 얘기로 좀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 화신 같은 경우가 2020년도 12월 달이죠. 그때 아래 윗골이 대양선 일봉이 나오면서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고 그리고 MACD 상승 기조 속에서 이제 막 5일선 회복을 하면서 721선을 돌파하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지금 월봉 차트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20개월 이평선을 막 돌파했던 시점이 역시 2020년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신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바닥권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지금 뭐 한 8,000원대 올라가 있죠. 그만큼 한 150%? 이제 9,000원까지 올라가면 거의 200% 가까이 육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도 이제 전기차 시대 끝나지 않았죠.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서 연간 수백억의 원가 절감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연기금 쪽에서 또 역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연기금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최근 들어 바닥에서 대한항공 연기금 쪽에서 매수에 들어오면서 상승세 랠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바닥에서 예전에 빅히트, 지금은 하이브죠. 연기금 쪽에서 잔뜩 2천억 가까이 매집이 들어오고 큰 상승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 최근 들어 두산중공업도 연기금 매수가 들어오고 핫한 랠리가 이어지고 있죠. 앞으로 mRNA 백신 이런 쪽도 상당히 관심 있게 많이 생각을 할 텐데요. 물론 좀 바닥권은 지났지만 뭐 삼성바이오직스라든지 그리고 한미사이언스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역시 연기금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고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연기금 쪽에서 수급이 들어온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들어왔다는 관점에서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신 아직 연기금 쪽에서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시를 통해서 설명드릴 종목은요. 이 CS라는 종목인데요. 이 CS 같은 경우가요. 지금 밀집 국면에서 아래 꼬리 대양선 일봉이 나왔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721선을 이때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되면서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지지를 받다가 밀집 국면에서 그 사상 최대 거래량이 시현됐던 고점 돌파를 할 때 본격적인 랠리가 나오죠. CS는 제가 2021년도 4월 달에 바닥권 했을 때 아주 강추를 했던 관심 있게 봤던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종목은 역시 5G 장비 중에서 좀 선거 이슈로 대장주가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해서 좀 관심 있게 봤는데요. 역시 큰 200%, 100%에서 한 200%까지는 아니네요. 큰 랠리가 한번 나오는 패턴이 전개됐죠. 그래서 항상 721선 밀집 국면, 대량 거래 시전, 20개월 이평선 돌파, 그리고 역시 투자 심리도와 이 스토캐스틱 지표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빨갛게 50 이상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면 바닥에서 또 큰 상승 랠리를 올릴 만한 인생 승부주가 될 만한 기업을 잘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업 분석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말 꿀팁을 다량으로 쏟아주셨습니다. 이 네 박자 혹시 기억하세요? 721선을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20 이평선, 그리고 5일선 회복하는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을 위에서 함께 치고 올라가는지 부분, 이 네 박자를 꼭 여러분 머릿속에, 가슴속에 꼭 견지하시고 주가 차트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뭔가 좀 깨우친 기분도 들고 공부 열심히 한 기분도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내 종목 어떡하지? 고민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전화나 문자 계속 열려져 있으니까요. 꼭꼭 연락 주세요. 저희 바로 여러분의 고민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마누님. 장소님. 01786-1022번, 01786-1023번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해요. 01333-661-8288번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꼼꼼하게 적어서 꼭꼭 연락 많이 남겨주십시오. 지금 연락들이 쇄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먼저 전화로 도착한 여러분의 고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연결 잘 네, 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토요일 아침에 만나게 돼서 더 반갑네요. 시청자님, 네. 우리 어떤 종목 볼까요? 종명은 페트론이고요. 네. 매수가는 15,960원에 11%요. 15,960원에 11%. 11%의 비중 갖고 네네. 계시는군요. 지금 네. 13,000원 종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종목은 조금 갖고 계신지는 좀 되신 거예요? 예, 3월 달에 매수를 했는데요. 네. 4월 달에 놓쳤어요. 오. 조금 욕심을 조금 내다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바람에 그때가 아픈 기회였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종목이죠. 놓쳤어가지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좀 이제 반등을 좀 시도할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요. 자, 그럼 우리가 꼭 잘 익절 혹은 좋은 대응을 위해서 주문을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싹쓰리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펩트론을 15,000원대에서 좀 사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네, 이 안녕하세요. 펩트론 같은 경우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은 아닌데요. 지금 잠깐 차트를 보고 기업 내용을 좀 보니까요. 좋은 소식도 네. 있습니다. 이 펩트론 같은 경우는 이 펩타이드 신약 물질 개발 이제 제조업 업체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파킨슨병 이제 임상 이상을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시를 보니까요. 지금 13,000원대에서 최대 주주가 좀 추가 장내 매수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대부분 최대 주주가 추가 매수가 좀 들어올 때는 주가가 바닥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13,000원대에서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15,000원대에서는 왜 추격 매수, 거기서 왜 조심을 했어야 되냐면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대음선이 나왔던 시점이 아까 제가 721선 말씀을 드렸죠. 거기를 돌파를 하지 못하고 대음선이 나오고 대량 거래가 시현돼서 밀렸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종목은 15,000원대도 중장기적으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꼭대기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무조건 상투를 시원했다라고 단정 짓고 안 쳐다볼 종목은 아닌 거죠. 대신 바이오는 항상 이변성이 있습니다. 신약물질 만약에 임상에 실패를 하게 되면 주가가 곤두박질 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한 업종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대신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3,000원대에선 최대 주주가 추가 장내 매수가 2명이나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이제 21선 회복을 하면서 상승 전환 시도되고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 주 지난주죠. 첫 5주선 회복과 함께 중장기 바닥 탈출 시도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은 12,000원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보유주만 보유를 하다가 역시 조금 더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회원님이 투자자분들이 매수한 15,000원대 이상 부근에서 매도 기회를 좀 더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대 주주가 매수했다는 건 아직 죽은 주식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12,000원 밑으로 그냥 떨어지면 손절하는 게 나을까요? 일단 12,000원 깨지면 손절을 했다가 다시 12,000원 회복되는 거 보고 5일선이 회복될 때 재매수하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이 빼버리죠, 뭐. 예, 기술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 예. 있으니까요. 잘 고려하셔서 꼭 좋은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님. 네, 코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받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엑세스 바이오. 네, 매수가와 비중도 알려주세요. 예, 매수가는 33,000원. 33,000원, 비중은요? 비중은 10%. 33,000원이요?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예, 제가 괜히 올라가는 걸 보고 욕심내서 조금 내려올 때 모르고 사가지고 네. 계속 손실 중이었어요. 그러면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한 4월 말쯤? 예, 그쵸? 예. 그때 올라가니까 조금 조정받고 더 올라갈 네. 거라고 생각을 하셨군요. 네. 이거 정말 마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혹시 외쳐주시겠어요? 네. 쓰리 싹쓰리. 네, 싹쓰리 해주세요. 예, 제가 엑세스 바이오도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종목인데요. 제가 좀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이 엑세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코스피 코스닥 통틀어서 가장 실적이 거의 탑5 안에 들어갈 정도로 현재 주가 실적 대비 굉장히 잘 나온 기업 중에 하나예요. 1분기 주당 순이익이 한 3,000원 이상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게 지금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하반기가 문제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백신으로 인해서 급감을 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백신 효과가 나오게 되면 진단키트 수요도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이제 막 2021년도 4월 달에 올라갈 때 한번 경계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5월 달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향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 추이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우리나라도 지금 700명대를 다시 회복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진단키트 기대감이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죠.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의 법인, 뉴저지 쪽에 법인이 있기 때문에 엑세스 바이오는 미국 쪽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해야지만이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은 그렇게 약간 좀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상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전 저점 부분이죠. 한 100일선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19,700원 정도예요. 거기가 이탈되게 되면 이 종목의 바닥권 같은 경우는 721선 부근에 가 있기 때문에 일단 19,700원대 이탈 시에는 추가 하락에 대비하면서 다시 5일선 회복할 때 재매수계를 노려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 만약에 다시 이 100일선을 이탈시키지 않고 5일선을 회복하게 되면 이제 파라볼릭 같은 경우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면서 21선을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시 추가 반등을 노리면서 대신 지금은 분명 백신이란 강력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을 갖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항상 묘하죠. 최대 실적 나오고 오히려 반대로 꺾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바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고 턴 어라운드 되면서 본격 상승 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미래를 생각했어야 되는데 투자자분은 현재만 생각을 한 거죠. 지금 당장 실적이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거. 그래서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다가 일단은 백신이 나오고 좀 더 그리고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거 보고 경계 관점에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시 지금 지지 라인권 그리고 저항권은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던 고점 부근이 3만 원대 초반대 부근이기 때문에 역시 3만 원대 초중반대는 역시 단기 저항권 매도권으로 좀 설정해 보면서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면서요. 꼭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랄게요. 힘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으셔서 안심이 되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점은 또 전화나 문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국토지신탁이요. 오, 매수가 비중 궁금해지네요. 네, 매수가는 2,478원 30%요. 2,478원에 네. 30%. 오, 지금 2,410원대 종가를 보이고 있는데, 네. 시청자님 그러면 2,478원은 최근에 조금 매집이 된 구간에서 들어가신 걸까요? 4월 6일 날 매수했는데. 일주일 가량이요? 4월 6일 날. 아, 4월 6일 날 진입을 하셨군요. 네, 그때 이후로 어떻게 보면은 좀 옆으로 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실 네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자, 지금 이게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주문을 네.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한번 외쳐주세요. 쓰리쓰리 싹쓰리. 네, 예, 싹쓰리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좀 분석을 또 해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뭐 거의 모든 종목들을 머릿속에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부동산 신탁업을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기업이죠. 무엇보다 이 한국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기관 쪽에서 좀 매수가 들어왔어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10배 이하였을 정도로 아직 저평가 국면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싹쓸이법을 통해서 이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 이렇게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막 721선을 돌파했던 2,200원대 정도 아니면 조금 더 지나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때죠. 첫 5일선 회복하는 국면 그리고 스토캐스틱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국면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이 위치에서 봤다. 3월 16일 날 이때 아마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가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막 MACD가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임박돼 있는 시점이었고요. 5일선 첫 회복과 함께 이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까지 올라오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2,000원대는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5배밖에 안 될 정도로 저평가 국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지금 한 20% 가까이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원래 721선을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상승 기조로 전환된다고 하면 역시 이제 중장기는 본격 상승 기조로 전환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권은 2,500원대 부근이 단기 저항권입니다. 그래서 거기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거기서 돌파는지 저항받고 떨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은 전저점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2,200원대 부근 후반대 이 부근 지지 여부가 일단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차트를 봤을 때도 이제 막 MACD가 빨갛게 상승 기조로 전환되는 임박돼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는 아예 꼭대기권이 아니죠. 대신 조금 더 싹쓸이법을 통해서 바닥에서 본다고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개월 이평선 돌파하는 2020년도 12월 달 그때가 역시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싹쓸이법을 통해서 보면 12월 달이 집중 매수권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잘 매매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많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 목표가는 얼마나 하면 될까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네. 일단 실적을 봤을 때는 뭐 한 4,000원대까지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신 뭐 너무 그런 실적에 연연해하진 마시고요. 수급이 빠져나가지 안 빠져나가는지를 봐야 돼요. 기관 세력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양한 투신이라든지 연기금 이 세력들이 빠져나가면 조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급 체크 꼭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전화 한 통 더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연결이 됐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어떤 종목 저 잘 살펴볼까요? 보고 있습니다. 정말요? 팬입니다, 마리아.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네. 시청자님, 저희가 더 열심히 봐드릴게요. 어떤 예, 종목 볼까요? 감사합니다. 예, 저 LG전자를 157,666원에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전하고 있습니다. 잘 도와주세요. 157,666원에 한 번에 담으셨어요? 예, 아니에요. 제가 지금 단가가 17만 원에서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낮춰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15만 3,500원 선 보여지고 예. 있네요. 그래서 14만 원 선에서 계속해서 좀 지지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예. 올라가줘야 마음이 좀 편하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문을 한번 외워볼게요. 쓰리쓰리 싹쓰리라고 한번 외쳐볼까요? 예. 쓰리쓰리 싹쓰리. 네, 싹쓰리 해주세요. 예, 제가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이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전장 부품, 전기차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다. 지금 대부분 기업들이 디지털화 시키느냐 아니면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나가느냐 이 둘 쪽으로 이제 방향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두산그룹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재생 에너지 그린 뉴딜 쪽으로 지금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죠. LG전자도 지금 스마트폰 사업을 이제 접으려고 하고 있죠. 무엇보다 이제 전장 부품 사업이 올해부터 많이 흑자 전환이 이뤄질 걸로 보여지고 매그나 쪽이랑 합작법인도 설립이 지금 7월 달인가요? 예정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재료는 일단은 이미 나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LG전자가 지금 분명히 추가 상승 가능성은 향후에 높다라고는 좀 보여져요. 지금 간밤에 다우증시도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많이 상승세가 이뤄졌기 때문에 역시 자동차와 IT 기업들이 좀 더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도 퍼가 10배 이하 있을 정도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 싹쓰르기법을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만약에 싹쓰르기법을 통해서 제가 이 종목을 봤다라고 하면 이 721선 부근 이때 2020년 8월달 그리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급등을 했던 2020년도 12월달 그때가 이제 차트가 이평선이 밀집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보조 지표를 통해서 보면 대량 거래 그리고 아래꼬리 대양선 그리고 스토캐스틱 지표 중요하다 그랬죠. 투자 심리는 마지막에 올라와요. 이미 침체권에 있다가 마지막에 지난 다음에 올라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참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때 매수를 하게 되면 지금도 5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났겠죠. 대신 지금은 먹을 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극도의 뭐 퍼가 5배 정도 안 될 정도의 뭐 저평가 국면은 아니기 때문에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바닥권이었죠. 바닥을 찾는 습관을 기르시게 되면 2020년도 6월달 월봉상 이제 적산병이 나오고 20개월 이평선 돌파와 함께 막 바닥에서 상승 기조로 전환될 때 스토캐스틱 지표와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갈 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막 5개월 이평선 이탈될까 말까 약간 불안한 위치에 있죠. 대신 추가 반등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거래량이 시현되고 떨어졌던 19만 원대 지금 중반대 부근이 중장기 일단 저항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 저점 부근이죠. 14만 원대 초반대 부근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기금 쪽에서 계속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연기금 쪽에서 매도 물량이 둔화되는지 이 부분도 중요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혹시 도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수익으로 번질 수 있도록 저희 응원 많이 드릴 테니까요. 또 궁금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로 문의 주신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문자함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요? 확인하겠습니다. 한솔 종목 좀 볼게요. 하나솔루션. 지금 매수가가 5만 원인가요? 네, 20% 걱정이 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자, 하나솔루션이 현재 44,350원인데요. 자, 우리 싹쓰리 위원님.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계시는데 예. 하실 말씀이 많으신가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지금 태양광 쪽에 올인하고 있는 기업이죠. 네. 자회사 하나큐슬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 시장 쪽에 이제 태양광 모듈업계 1위다 보니까 올해부터 폭발적으로 실적이 좀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요. 올해 대규모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미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 4년, 5년 향후에 이 기대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식은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들을 잘 봐야 되겠죠. 대신 좀 아쉬운 건 이 싹쓰르기법을 통해서 보면 5만 원대에서 매수를 할 생각은 안 가졌겠죠. 바닥권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하나솔루션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20년도 7월달 같은 경우가 제가 말씀드렸던 721선 돌파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2020년 7월달 그 당시가 2만 원대였죠. 그때 매수를 했게 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한 100%에 가까운 상승세가 이뤄졌겠죠.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다가 2021년도 1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졌는데요.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했다는 부분, 분명히 앞으로 실적이 향후에 급증할 수 있다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대신 당장은 실적 대비 그렇게 저평가되어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직은 그래도 저평가돼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2021년도 3월 달이죠. 저점이었던 이 4만 원대 초반대 이 부분 지지를 참고한 상태에서 중장기 보유권으로 좀 더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은 단기 종목은 아니죠. 그만큼 이제 투자가 들어가서 몇 년 안에 조금 더 길게 보면 조금 더 유망한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그룹 뭐 잘못될 회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도 앞으로 목표가를 본다라고 하면 실적을 봤을 땐 아마 한 5만 원대 후반, 다시 한 6만 원대까지도 관심 있게는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제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안 하죠. 저 721선 2만 6천 원대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마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거고요. 안 떨어지면 안 합니다. 이게 바로 싹쓸이 주식투자법이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화솔루션 저희가 짚어봤고요. 빠르게 다음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주신 가운데 살펴볼 종목 HMM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이요.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끝이 어딜까 싶은데 최근에 살짝 꺾이는 건지 아니면 그냥 기간적으로 조정을 받는 건지도 궁금해진 상황 속에서 매수가 확인해 볼게요. 48,890원이고요. 10%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지금 고점에 담으신 건지가 궁금해지네요. 예, HMM 제가 또 네. 자세히 분석을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HMM 예전에 현대상선이었죠. 굉장히 이제 관심 있게 많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지금 위치. 전 역시 싹쓸이 기법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닥은 좀 지났죠. 대신 올해 예상 실적 주당 순이익은 네. 10,000원 가까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그 정도까지 예상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적정 주가를 계산을 해보면 실적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한 10만 원대까지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대신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종목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면 721선 부근은 2020년도 그 당시에 9월달 그리고 8월달 이때 7월달에 가 있었어요. 이런 밀집 국면이 매수권이었고요. 지금은 위에서 보시게 되면 MACD가 자꾸 양전환이 축소되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어제부터죠. 파라볼릭이 이제 음전환되면서 21선을 이탈시키는 모습이에요. 투자 심리도와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50 이하로 오히려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 이탈됐기 때문에 추가하게 대비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만약에 보유를 하고 있다. 41,000원 이상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만 보유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렸던 최근 들어 5만 원대 초반대, 5만 1,000원대 부분이 역시 단기 저항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반등을 열어놓고 올해 예상 실적이 좋기 때문에 추가 반등을 열어두고 좀 더 상승세를 노려보시면서 매매 전략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41,000원 이탈되면 일단 경계했다가 다시 기간 외인들 수급 추이를 시켜보고 매매 전략을 이어나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물류 관련주들도 중요하지만 IT 자동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대응 잘 살펴보시고 다음 섹터로서는 물류보다는 자동차 쪽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 꼭 저장해 주세요. 이어서 다음 종목도 빠르게 살펴봅니다. 이번에는 물류 봤으니까 조선으로 가볼까요? HSD 엔진. 자, 1,400원에 40% 비중 갖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재 보니까 1,600원에서 종가 형성했으니까 지금 매수가 금방인 것 같아요, 위원님. 자, 더 치고 올라갈 힘, 여력 있을까요? 예, 이 HSD 엔진 올해부터 대폭 좀 실적이 예. 좋아질 걸로 뭐 증권사 레포트나 이런 쪽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뭐 실적이 앞으로가 좋게 나올 것 같으면 그건 예상이죠. 일단은 아직까지 실적은 눈에 띄게 좋아지진 않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HSD 엔진은 부채 비율이 200% 이상 상회할 정도로 부채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금액, 자본보다도 2배 이상 많다는 거거든요. 부채가. 그만큼 좀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어느 순간 유상증자를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순간 항상 요즘에 삼성중공업도 감자를 단행했죠. 그만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채가 높은 기업들은 항상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 지금이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이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싹쓸이 기법을 통해서 본다. 그러면 당연히 2020년 6월 달에 급소였죠. 매수 급소. 밀집 국면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2020년도 11월 달 막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되고 밀집 국면에서 대양선 일봉이 나올 때 그때가 또 역시 두 번째 매수권이었고요. 지금은
매수권이다라고 부를 수 있는 시점이 아니고 최근 들어 대량 거래가 시현되면서 밀렸던 12,000원대 초반대 부근을 저항권, 매도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 저점 부근이죠. 9,300원, 60일선 부근이 중요한 중기 지지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바닥이 아니면 보지 않는다. 저는 저 밑에 한 5,000원대까지 내려가면 매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상으로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 하더라도 원래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바닥에 있는 자신 있는 종목만 조금 더 집중 매수를 하다 보면 좀 더 큰 수익과 안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지권, 저항권 참고한 상태에서 매매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지 저항은 꼭 필수다라는 이야기 저희가 담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종목 더 보죠.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요. 결제 쪽 볼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57,500원 담으셨고 비중 30%인데 종가 보니까 58,000원 보여주고 있어요. 자, 위원님 사실 이런 결제 관련주들 요즘 흐름 어떻죠? 예, NHN 사이버 결제, 한국 사이버 결제죠.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지금 차트를 좀 보니까 네. 아직까지 뭐 바닥권이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과일권이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좀 애매한 국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 NHN 한국 사이버 결제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9년도 때 역시 싹스르 기법을 통해서 이제 20개월 평선 돌파, MACD 상승 기조로 전환되고요. 스토캐스틱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투자 심리도가 50 이상으로 올라왔던 시점, 19년도 8월 달이었죠. 그때가 매수 급소였고요. 지금은 20개월 이평선 부근이 47,000원대 부근입니다. 그 부근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매매 전략을 이어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위치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만큼 차트상 바닥권도 아닙니다. 대신 이런 전자결제 관련 회사들은 성장성은 있죠. 그래서 충분히 조정을 받고 저는 한 2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저항권은 저 위에 7만 원대 초반대를 중요한 저항권으로 설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결제 쪽 관련해서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꼭 잘 참고해 보셔서 좋은 전략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상담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새로운 종목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을 잘 담아야 하는지 그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님. 새 종목 공개해 주셔야죠. 오늘 선물 같은 종목. 예, 제가 최근 들어 좀 관심 있게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좀 공개를 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 패키징 업체이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에 20년 가까이 협력 업체로 등록된 기업인데요. 무엇보다 이제 올해부터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1분기부터 실적의 흑자 전환이 이뤄지고요. 무엇보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증설 얘기 나오면 가장 급등을 잘하고 상승세가 이뤄졌던 종목 중에 하나죠. 작년도 때부터 해서 무엇보다 이제 임원들이 올해 초부터 해서 조금 더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 들어선 대표이사까지도 1,400원대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상무님까지도 역시 추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모든 고위급 임원들, 사장, 대표이사, 상무, 이사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기업의 이제 전망을 밝게 하는 건데요. 일단은 영풍그룹의 이제 핵심 CFO 같은 경우 임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자금조를 담당하는 사람이 작년도 이 코리아 서킷을 정상화시켜 놓고 이 시그네틱스 쪽으로 오고 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화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특히 내년도에도 굉장히 더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그네틱스 같은 기업들은 앞으로도 관심 있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월봉 차트가 중요한데요. 지금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시현됐죠. 2020년도 2월 달이죠. 2021년 2월 달. 그때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1,900원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1,700원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이 또 저항권 돌파 여부가 중요한데 지난주부터 일봉상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세한 투자 전략은 제가 이번에 방송 끝나고 있을 무방에서 아주 자세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달에
이 MTNW에서 이제 월간 베스트로 이번에 등록이 되면서 바닥에서부터 지금 인생 승부주가 될 만한 종목들 지금 사활을 걸고 밑에서 아주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도 자세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릴 거고요. 이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전기차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화신 같은 경우 작년도에 큰 100%, 200%에 갖고 랠리가 나왔는데 역시 굉장히 안전하고 큰 상승 랠리가 나올 만한 종목. 721선 부근에서 큰 기회를 노릴 만한 종목. 주봉 3바닥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많이 설명드릴 거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이번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무방 꼭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기회일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세요.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공명정지위원 사진 옆에 방송 중이라는 빨간 박스 보이시죠? 해당 버튼 클릭하시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꼭꼭 함께 하셔서 꼭 다량의 정보들 쓸어 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도 활짝 열려져 있죠. 자, 정지우라고 샵 0988번으로 꼭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푹 쉬시고요. 꼭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